여러분, 가슴 한구석에 굳은 살처럼 박혀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욱신거리는 이름 하나쯤 다들 가지고 계시죠? 세월이라는 약을 바르고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잊은 척 덮어두고 살지만 문득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 한 자락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그런 기억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62살의 진숙님입니다. 남들 보기에 번듯하게 자식들 키워내고 남편과 사별 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평범한 우리네 이웃이죠. 하지만 그녀의 장롱 깊은 곳, 낡은 자개 보석함 속에는 40년 넘게 꺼내보지 못한 편지 한 통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평생을 착한 딸, 헌신적인 아내, 억척스러운 엄마로만 살아오느라 자신의 이름 석자는 잊고 살았던 그녀. 그런 그녀에게 예고도 없이 찾아온 기적 같은 우연, 그리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42년 전의 진실. 지금부터 진숙님의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첫사랑 이야기, 그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시죠. 올해로 62. 진숙 씨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봅니다.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인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검었던 머리칼에는 어느새 흰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 무뚝뚝하기만 했던 남편을 지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두 아들마저 장가보내고 나니 30평 남짓한 아파트가 운동장처럼 넓게만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처럼 TV를 켜고 화초에 물을 주고 밥을 먹습니다. 남들은 이제 자식 농사 다 지었으니 내 인생 즐겨라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인생이 무엇인지 진숙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던 손은 이제 갈 곳을 잃어버린 듯 허전하기만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료함을 달래려 동네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문화센터 전단지를 무심코 집어든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노래교실 서예, 탁구, 수많은 강좌들 사이에 유독 눈에 띄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수채화 그리기 당신의 추억을 물들여 드립니다. 수채화. 그 단어 하나가 진숙 씨의 멈춰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40여 년 전 미술부를 기웃거리던 단발머리 소녀 시절의 기억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끝에는 언제나 그 사람, 민우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1980년 벚꽃잎 흩날리던 그의 봄, 맑은 통기타 선율이 흐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같은 느낌이 날 때쯤 시계 바늘을 1980년의 봄으로 돌려봅니다. 20살의 진숙 씨는 동네 양장점에서 보조 일을 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꿈 많은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어귀, 낡은 책방에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책을 읽거나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끄적이는 청년 민우가 있었습니다. 민우는 가난한 고학생이었습니다. 낡은 교복 바지에 하얀 셔츠, 그리고 항상 손에 묻어있던 연필가루. 하지만 진숙 씨의 눈에 그는 세상 그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이었죠.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소나기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 책방 처마 밑이었습니다. 우산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진숙 씨에게 말없이 자신의 낡은 검은 우산을 쥐어주고 빗속으로 뛰어들던 그 뒷모습. 그날 이후 진숙 씨의 세상은 온통 민우로 물들었습니다. 수줍은 목소리. 저기, 이거 우산 돌려드리려고요. 그리고 이건 담례로 단팥빵 좀 샀어요. 민우는 다정한 목소리 말합니다. 그냥 가셔도 되는데 고마워요. 진숙 씨 참,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인데 한번 볼래요? 스케치북 안에는 빗속에 서 있는 진숙 씨의 모습이 수채화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떡볶이 한 접시를 나눠 먹으며
행복했고 떨어진 벚꽃잎을 책갈피에 끼우며 영원을 약속했습니다. 민우는 화가가 되고 싶어 했고 진숙 씨는 그런 민우의 첫 번째 관객이 되어주기로 했죠. 하지만 가난은 사랑보다 힘이 셌습니다. 민우의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야반도주하듯 동네를 떠나야 했던 그날 밤, 민우는 진숙 씨의 집 대문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절박하고 슬픈 목소리로 말합니다. 진수가 나 잊지 마. 내가 꼭 성공해서 멋진 화가 돼서 너 데리러 올게. 3년만 딱 3년만 기다려줘 알았지? 응, 오빠. 나 어디 안 가고 기다릴게. 꼭 와야 해? 약속해.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손가락을 걸고 한 약속은 지독한 현실 앞에서 맥없이 끊어졌습니다. 1년, 2년, 그리고 3년이 지났지만 민우에게선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진숙 씨의 집에는 빚쟁이들이 들이닥친 친정아버지를 대신해 돈 많은 집안의 남자 지금의 남편과 선을 보라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진숙 씨는 민우를 가슴에 묻은 채 원치 않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그녀는 눈물로 화장을 몇 번이나 고쳐야 했습니다. 오빠는 나를 버린 거야. 잊어야 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게 진숙 씨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아프고 시리고 원망스러운 첫사랑. 다시 현실로 돌아와 문화센터 수채화 교실. 진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강사님은 젊은 분이었지만 보조 강사로 나오신 백발의 신사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묵묵히 수강생들의 물통을 갈아주고 붓을 씻어주는 노신사. 진숙 씨는 이상하게 그 노신사에게 자꾸만 시선이 갔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붓을 쥐는 투박한 손가락, 그리고 캔버스를 바라보는 그 그윽한 눈빛.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이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텅 빈 강의실. 진숙 씨는 두고 온 스카프를 찾으러 다시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노신사가 혼자 남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숙 씨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그림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진숙 씨는 홀린 듯 그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캔버스를 본 순간 들고 있던 가방을 툭 하고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40년 전 단발머리를 한 앳된 소녀가 벚꽃 나무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20살의 진숙 씨 자신이었습니다. 진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건. 인기척에 놀란 노신사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스크를 내린 그의 얼굴. 세월의 풍파에 주름지고 검버섯이 피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소년 같았던 그 사람. 박민우. 그였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나를 버렸다고 원망했던 그 첫사랑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진숙이니? 정말 진숙이 맞아?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혀 서로를 바라보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42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들은 다시 20살의 연인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민우 씨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진숙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진숙 씨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약속한 3년 뒤 그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며 모은 돈으로 작은 전셋방을 구해 진숙 씨를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진숙 씨는 이미 결혼을 한 달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진숙 씨의 집 앞에서 먼발치서 그녀를 지켜보던 민우.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당장이라도 달려가 손목을 낚아채고 싶었지만
자신의 초라한 행색과 가난이 또다시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까봐 차마 다가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사라져주는 것 뿐이더라. 행여나 나 때문에 내가 흔들릴까봐 마음에도 없는 모진 말로 편지 한 통 못 남기고 돌아서는데 진수가 나 평생 너 잊은 적 없어. 내 그림 속 주인공은 40년 내내 너 하나였어. 민우 씨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화가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늦게나마 그림을 다시 시작했고 언젠가 진숙 씨를 다시 만나면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어서 수천 장의 진숙 씨를 그려왔던 것입니다. 진숙 씨의 오해와 원망은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엔 미안함과 애틋함만이 남았습니다. 눈물 섞인 목소리. 바보. 이 바보야. 차라리 욕심 좀 부리지. 왜 혼자 그렇게 살았어? 나는 오빠가 나버린 줄 알고 얼마나 미워했는데. 흐흑. 텅 빈 교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창가에서 두 노인은 서로의 거친 손을 맞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잃어버린 40년 세월이 야속했지만 이제라도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황혼에 다시 핀 가장 아름다운 동행. 그날의 재회 이후 진숙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색빛이었던 일상에 총천연색 물감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하거나 합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각자의 삶의 방식이 굳어진 나이, 굳이 서류로 묶지 않아도 두 사람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대신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친한 그림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주말이면 야외로 스케치 여행을 떠나고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서로의 아픈 무릎을 걱정해주는 그런 사이 말이죠. 며칠 전 민우 씨는 작은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전시회의 제목은 나의 영원한 뮤즈, 진숙에게였습니다. 전시회장 한가운데 걸린 가장 큰 그림 앞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현재의 진숙 씨가 서 있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목소리. 오빠, 나 이제 주름도 많고 늙었는데 뭘 이렇게 예쁘게 그렸어? 민우는 껄껄 웃으며 내 눈엔 지금 이 주름진 모습이 20살 때보다 더 예뻐. 우리 이제 남은 시간 아프지 말고 재미나게 살자.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 사랑에도 통하나 봅니다. 진숙 씨는 요즘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내 인생의 봄날은 다 간 줄 알았는데 늦가을에 핀 국화꽃 향기가 이렇게 진할 줄 몰랐다고요. 돌고 돌아 40년 만에 다시 만난 인연. 비록 청춘은 흘려보냈지만 서로의 주름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지금이 더없이 소중하다는 두 사람. 이들의 황혼 로맨스가 오래오래 저녁 노을처럼 따뜻하고 아름답게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시는 시니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꺼내보지 못한 그리움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엔 그 추억을 한번 꺼내어 먼지를 털어주세요. 혹시 아나요? 진숙 씨처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기적 같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잼스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 나눠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남은 날들이 언제나 봄날 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